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4개월 만에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주일 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론상으로는 재개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법안을 또 발의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고법원장이 이론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원론 수준의 답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듯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재판 중지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유일한 한 명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되겠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일단 김선호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당 이제 김용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이제 간사위원 아닙니까? 네. 특히 법사위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절대 의석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개월 전에도 국민 정서상 이렇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네.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집어넣은 거예요. 또 5개 재판부에서도 자진해가지고 네. 사실상 재판을 갖다 정지시킨 상태거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김대웅 고법원장이 비록 그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의심해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5개 재판부 어디든 재판을 재개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날아갈 수도 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미 4심제까지 만들려고 하는 마당인데. 네. 예?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같은 거 제일 빨리 진행됐던 거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것도 이걸 갖다 다시 재판 재개가 해가지고 또 다시 대법 갔다가 또 그 사이에 또 뭐 4심제 만들어지면 헌재까지 가면은 이게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국민들을 불신하고 헌법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조이대 사법부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12가지의 범죄는 전부 다 무혐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법제처장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국민 여론이 악화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만들려 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네.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장이 나오셔서 원래 법원이라는 것은 판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언어로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애매한 얘기를 해서 정무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민주당도 이게 정무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너무 과유불급으로 막 할 것도 없고 이미 다 대법원이나 서울 중앙지법이나 다 수원지법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목소리를 냈어요. 연기해야 된다. 재판 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를 고등법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커진 건데 아마도 국감장에 나오면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석준 의원이 물어보니 이런 적은 가능하죠. 뭐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정확한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인 의원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 강성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한마디만 보태면요.
왜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 법을 다시 추진하냐.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네. 재판을 재개해버리면 일단 재개하면 막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이 방송에 출연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되면서 이게 또 금방 이게 물살을 탔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원철 법제처장을 통해서도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태 대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모두 5개 혐의, 12개 재판과 관련해서 15개 재판, 12개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조원철 법제처장이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갔다 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에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5개 재판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법제처장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법제처는 이 법을 해석해주는 자리 아닙니까? 네.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신뢰가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이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어찌 보면 이 법원에다가 대장동 재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이 5개의 재판을 멈추고 또 면죄를 하기 위해서 이 여당의 파워가 아주 막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현희 의원이 또 공소 취소 발언을 한 것도 그렇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정권이 들어서기 전과 후에 핵심 증인들의 어떤 증언이 번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진술이 번복되었다면 이전 진술이 가짜냐? 이후 진술이 가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건데, 이 법원의 아주 핵심인 이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편향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눈살 찌푸릴 일이고 정말 걱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